아마 그러면 17%. 그거를 원상 회복시켜서 25%로 가면 네네. 얼마 정도 저 세수가 더 증대됩니까? 계산 나오기. 예.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약 1년에 네. 1년에 한 20조 정도가 되는 것으로 15 정도 14조. 14조 정도. 예, 14조. 예, 알겠습니다. 예. 저 강 의원님. 저 법인세율은 뭐 윤 의원님 말씀하신 수치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세율 1% 포인트에 대해서 보통 2조 원 정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3% 2조, 정도 예. 되면 한 6조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면 하는데 3% 올리면 6조 정도로 예, 당장은 그럴 수 추정된다. 있지만 이제 예. 그 법인 활동이 위축되면서 궁극적으로 더 효과는 준다. 이제 저희는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하나 이게 저는 이렇게 좀 가난해서 그런지 이렇게 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한번 좀 예, 자료 좀 보여주시면 비춰주세요. 여기 예. 예, 잘 보이네요. 네, 예. 잘 보이나요? 예, 예. 저희 이렇게 똑바로 예.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주 좀 길게 가면 그러니까 YS 정부 시절에 법인세율이 30%였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5%포인트를 내려서 내렸군요. 25%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3%포인트를 낮춘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법인세를 놓고 보시면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세제상으로 어느 정부든지 간에 네. 이렇게 내려가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림에다 하나 더 보여드린 거는요. 저희도 보시면 위에 빨간색이 세율이 내려가는 건데 파란색이 세율이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빨간색은 세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기업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세수가 증가하는 매출이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세액이 증가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을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 문제를 단순히 그냥 세율을 올리면 돈 더 들어오겠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그렇다면은 모든 나라에서 다 그렇게 할 겁니다만 보시다시피 세계 현재의 모습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법인세율에 관해서는 적어도 올리지 않으려고 하고 많은 국가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과 일본의 예를 좀 드셨는데요. 물론 우리 기업이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과 세게 경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에게 국제 경쟁하는 기업에서 우리가 미국, 일본보다는 우리의 경쟁 국가인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이 비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나라보다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더 높다는 건 우리 윤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네,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이 미국이나 프랑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게 다 35% 안팎의 법인세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 일본, 프랑스 같은 나라는 사실 이 법인들의 소득이 저렇게 이제 늘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가 되는 것이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세금도 비용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이 부과되는 것이다. 그런 점을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S전자라고 하죠. S전자가 미국에 투자할 때 A사 S사가 베트남 같은 데 투자하는 경우에 세금 깎아주는 거는 상대적으로 개도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L사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때 세금을 1억 3천만 달러를 깎아줍니다. 예, 그리고 만약 H사가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 손해가 나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몇 년간은 법인세를 받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법인세 부분이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투자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의 실효세율은 2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0%가 더 뭐 세금을 많이 부과가 되는 셈인데요. 우리 S사와 미국의 A사를 비교한다면 그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으로 S사를 10% 정도 밀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MF 때 저희는 국민들이 그야말로 금반지까지 돌반지까지 다 끌고 나와서 기업을 살렸지 않습니까? 당시엔 기업이 위기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업을 공적 자금까지 다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을 살려놨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어렵고 가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부채 심각해졌죠. 네. 가계 부채 심각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기업이 공적 자금으로 살아난 뭐라 그럴까요? 빚을 좀 갚아야 될 때입니다.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예, 이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예. 사실 저는요, 정치권에서 다른 논쟁이 아니고 이런 증세 논쟁, 복지 논쟁하는 거를 보고, 야, 우리 정치권 굉장히 진화하고 있다. 그렇게 저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앞으로도 이런 좀 논쟁이 정말 좀 뜨겁게 저희 뭐 국회 방송뿐만 아니라 좀 국회 전체에서 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그 국민적 합의와 공론 또 양당의 당론도 있을 거고 말이죠. 결국은 입법으로 표현이 될 텐데 네. 이 과정에서 두 분께서 어떤 각오로 임하실 것인지 그 말씀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강 의원님. 예, 오늘 토론을 했는데요. 저는 아직도 지금 복지 축소냐 증세냐 이런 프레임 하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논의 프레임에 반대합니다. 지금은 복지 축소와 증세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가라앉고 있는 한국 경제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끌어올릴 것이냐 의 관점에서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의 논의가 가장 주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세 복지 논쟁이 부각됨으로 해서 현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뒤로 이렇게 뒷전에 밀려나는 듯한 모습을 보고 후대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실제 서서히 내려가는 한국 경제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의 논의 없이 내부적으로 세금 올릴 거냐 복지 확대할 거냐 이 문제 갖고 싸운 시기로 기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예, 윤 의원님. 네, 지금은 우리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출 대기업 위주의 또 기업 위주의 공급 위주의 경제 정책을 써왔고 또 이 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규제 철폐, 대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보고자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수출 대기업 위주의 이 경제 체제에서 이제는 내수 또 소득 위주의 이런 이 경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그것은 단순히 복지가 지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지 역시 투자이고 또 소비를 진작시키고 또 내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와 같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리스가 경제 위기를 겪게 된 것은 그냥 복지 지출을 늘려서가 아니고 증세 없이 세수의 증대를 보장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재정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재정 위기를 부르고
그다음에 내수 침체를 부르는 네. 이 그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여야가 또 그리고 정부와 또 국민까지도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제 우리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논의를 해야 할 때이고 그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경제도 성장시키고 복지도 확대하는 이 지속 가능한 복지의 길, 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예,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소모적 논쟁 지향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될 때 아닌가. 정말로 여야가 시민사회와 함께 대타협을 이루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